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초중급자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둘 수 있는 소목정석 2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초급자분들 눈높이에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초중급자분들 제 영상 잘 감상해 보시고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둑을 처음 시작하고 판을 짤 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일단 바둑에서 서로 시작을 할 때는 서로 간에 귀를 하나씩 차지를 하고 둡니다. 귀를 차지하는 이유는 바둑에서는 집을 많이 짓는 사람이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영토를 많이 얻으려면 귀에서, 사방이 막힌 귀에서 집을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먼저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집 모양을 만들려면 사방을 막아야 집 모양이 생기지만 귀에서는 돌 하나만 두더라도 좀 어느 정도의 집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수든 하수이든 간에 바둑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귀를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귀에서도 보시게 되면 3선과 4선의 조화인 소목을 둘 수도 있고 또 2번 돌처럼 이렇게 화점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수마다 일장일단이 있겠는데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두기 익숙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화점을 선호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소목을 선호하시는데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화점과 소목, 지금처럼 2번, 4번 조화로 둘 수도 있고요. 또는 1번, 3번 조화로 소목 판을 짤 수도 있습니다. 자, 나릴자로 굴착한 수도 이 형태를 나릴자라고 하죠. 한자 모양을 따져보면 나릴자 형태이기 때문에 나릴자라고 하고요. 한 칸 더 가면 눈목자라고 합니다. 눈목자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칸 더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형태는 입구자 형태와 똑같죠. 그래서 입구자, 나를자, 눈목자 이렇게 이제 바둑 용어를 표현하고요. 가장 견실한, 안전하면서도 견실한 집을 짓는 수법인 나를자 구침이 등장했어요. 자, 이때 백으로 이제 흙의 소목을 또다시 만약에 흙이 이렇게 물론 백도 소목에서 굳혀서 흙도 서로 굳혀서 나를자로 굳히던 또는 한 칸으로 굳히던 서로 굳혀가는 바둑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상대방이 소목이든 화점이든지 간에 이렇게 양구침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활발한 형태가 됩니다. 보시면 소목 구침이 2개가 있을 때 나를자 구침, 한 칸 구침, 양구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양구침을 제한하기 위해서 바로 걸쳐가는 수를 두게 됩니다. 걸칠 때도요, 한 발짝 떨어져서 가죠.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가는 입장이에요. 상대돌이 있을 때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대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만약 바로 붙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돌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가면 쉽게 얻어맞기가 쉽죠. 끊기는 수도 있지만 단수 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상대가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굳이 상대가 강할 때 가까이 붙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 한 칸으로 걸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칸 걸침이 등장했고요. 아주 일반적인 걸침이고 우리 바둑을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지금 이 한 칸 걸침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나를자 걸침도 물론 한 칸 걸침 못지않게 많이 두어집니다.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 아마 나를자 걸침을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협공의 변화도 한 칸 협공, 나를자 협공, 2칸 협공, 3칸 협공 전부 다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고려해서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초급자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 칸 협공을 두시는 게 좋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 협공을 갔어요. 그러니까 상대 돌에 싸움을 걸어간 장면입니다. 그러면 흙으로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수법 중에 가장 실속이 있는, 실리를 차지하는 이 귀에서, 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 바둑 시작할 때 4귀를 서로 간에 하나씩 차지하고 두게 되는데 귀의 실리를 늘리면서 확보하는 데는 이 붙임만큼 좋은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 붙여가는 수는 흙의 귀의 코너에 집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바둑에서도 붙이면 젖혀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1번과 3번에 이 돌이 한번 꺾어진 형태, 상대 돌이 붙여왔을 때 이렇게 바로 받아주는 수를 갖다가 젖힘이라고 표현합니다. 3번으로 젖혀오면, 바둑의 기본은 뭘까요? 여러분들, 바둑의 기본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상대 돌을 잡는 거에 재미를 들여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돌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돌에 대한 연결이에요. 사실 바둑은 거의 내 돌이 연결되었을 때, 돌이 강할 때 상대 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를 공격하기에 앞서 내 돌이 안전한지 연결 여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잡으러 간다면 이렇게 막 끊어서 잡으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끊어서 잡으러 가게 되면 물론 속이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점 제압할 수 있지만, 보시면 5번과 7번, 1번의 그 석점이 흙의 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 점을 잡았는데 귀의 코너는 백이 차지하는 결과예요. 백 한 점이, 지금 보시면 흙 한 점이 백돌에 가두어져 있어서 11번으로 젖힘을 당했을 때 흙이 곤란합니다. 잡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바둑은 연결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번을 젖혀갈 때는 이렇게 4번으로 뒤로 물러나서 돌을 안전하게 연결하면서 내 집을 확보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 상대방의 약점 보이시나요? 상대가 강할 때는 싸움을 피하고, 그리고 내 돌이 강할 때는 얼마든지 싸움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받지 않고 다른 곳을 둔다면 바로 끊어서 1번과 3번을 분리하는 수가 제격이에요. 이렇게 끊김을 당했을 때 이미 4번의 돌이 흑돌을 단단하게 연결하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백으로는요, 이때 약점을 지켜야 합니다. 단단하게 이어서 지키고요. 그리고 백도 보시면 물론 당장 여러 집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연결을 해서 새를 쌓았기 때문에 백도 괜찮습니다. 서로 간에 호각이고요. 호각이라는 표현은 만만치 않다, 팽팽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도 보시게 되면 흙의 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꽤 많은 집을 확보했는데, 여전히 이런 자리를 상대방에게 당했을 때 좀 돌이 많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약점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끊어서 공격을 하면 흑돌도 약점이 있거든요. 단수 쳐서 따낼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으면 축으로 잡히는 형태죠. 그래서 흑도 쉽게 반발할 수가 없습니다. 흑으로서 두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7번으로 붙여가는 압박수가 통렬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 칸으로 안전하게 받아서 변 벌림이라고도 하는데요. 안전하게 6번으로 지켜두는 거죠. 한 칸으로 지켰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흑돌도 어느 정도 귀에서 약 15집 정도의 집을 확보한 후에 또 동시에 백 석점에 대한 공격도 엿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백도 지켜두는 것이 정수인데, 변 벌림으로 2립 3전, 3번과 5번 두 개 돌이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는 두 돌이라고 하여서 설 립자를 써서 2립 3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돌이 하나 있을 때는 이제 4선에서 1립 2전이라고 하여서 둔다면은 두 칸으로 벌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보시면 흑 한 점이 있을 때는 8번으로 이렇게 두 칸으로 벌리는 행마가 가장 기본적인 행마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나를자 굳힘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단한 모양을 이용해서 더 많이 갑니다. 지금 여기서도 원래 원리대로라면 돌 한 점만 놓고 보면 1립 2전이에요. 3번, 5번의 백은 2점이기 때문에 2립 3전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나를자 굳힘이 자체가 흑으로서 상당히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도 된다라는 거죠. 간다면 변벌림으로 8번의 자리까지, 또 상대 돌의 이 뒷문 공격을 엿보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석의 수순은 딱 7번까지예요. 다시 한번 수순을 보여드리죠. 상대방이 소목을 두었습니다. 이때 물론 나를자 걸침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한 칸 걸침으로 서로 팽팽하게 대치해 보세요. 걸쳐가는 수의 의미는 싸움을 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흙도 붙이는 수가 일반적이고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렇게 붙입니다. 과거 정석 책에 보면 부처 뻗기 정석을 배우거든요. 소목 정석을 배울 때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정석이에요. 네,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 붙이는 수를 추천하는 아주 유력한 선택이니까요. 프로들 바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도 꼭 참고하셔서 상대방이 소목에 이렇게 걸쳐오면 2번으로 붙여서 받아보세요. 끝낸 약점이 있어서 이어서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인데요. 흙도 6번으로 안전하게 집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백 석점에 대한 공격도 엿보고 있습니다. 백도 받아주는 것이 정수인데요. 여기서 1단락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알려드린 첫 번째 정석이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지킬 수도 있지만 호구를 쳐서 지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주면 아무래도 좋은 모양으로, 호구 모양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그 호구자리 급소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그냥 있는 것보다 호구로 펼쳐져 있는 것이 상대방이 받아주었을 때 조금이라도 변해서 더 많이 갈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전히 똑같이 6번으로 이렇게 받아준다면, 책에서 여전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받아준다면 한번 이 한 칸의 사이를 활용하는 의미에서 들여다봐 놓고 받을 때 이렇게 변 벌리는 것까지 이 진행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만족이고요. 정석척에는 이렇게 6번으로 한 칸 벌려라 라고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한 칸이 발이 느리다고 하여서 손을 빼고 진행을 합니다. 손을 빼더라도 당장은 이 붙이는 수는 흙이 젖혀서 쉽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따라 젖히면 중앙 쪽으로도 돌파하는 자세가 제격입니다. 12번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이어져 있을 때는 끊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따내서 안 되죠. 자충 때문에 12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보통 이 정도로 나를 일자 정도 씌우는 수가 정수예요. 그러면 이때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았을 때 이렇게 찝힘을 당하면 백이 상당히 두터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흙도 약점을 만들어 놓죠.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해서 끊어야 되는데 단수까지 치고, 이때도 한 점을 절대 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백도 좋은 모양을 갖출 수 있고요. 흙은 여전히 곤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 준동의 수만 남겨둔 채로 다시 이렇게 날일자로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형태죠. 네. 손을 빼고 진행하는 것이 정수인데 우리 초보자분들에겐 좀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목에서 한 칸 걸침 두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붙여오면 따라서 젖히고, 늘어서 둔다면 쉽게는 이어서 변 벌림까지 진행합니다. 가운데 들어와도 이렇게 바로 건너가는 수가 있어서 끊기지 않아요. 안전하고요. 혹시 또 8번으로 3선 쪽에 들어와도 바로 위를 붙여서 이번에는 위로 건너가게 됩니다. 삼각보다 이 1입 3전이 3번, 5번을 이렇게 두었을 때 이 두 점을 가지고 3칸을 벌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전한 수법이에요. 그래서 실전에 두어보시고, 그리고 5번으로는 호구도 지켜서 둘 수 있으니까 만약 받아주면 들여다보고 변을 벌렸을 때 백으로서 약간은 활발한 결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목에서 가장 많이 두어지고 있는, 과거에도 국민정석으로 불렸던 이렇게 한 칸 걸침 이후에 붙여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정말 간략하지만 아주 유용한 정석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실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